근데 그 평성경에서 그 다음에 오사카 근처로 잠깐 옮겼다가 교토로 수도를 정하는 게 794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수도를 정했던 시기를 예를 들면은 시대 구분을 해가지고 이 평성경 해조교 시대라든지 또는 평안경 교토에도 좀 해안 시대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그 교토의 그 산수를 저 보여주고 있는데 좌청령 우백호라고 하는 풍수 사상을 볼 수가 있어. 뒤에 산이 가로막고 있어요. 오른쪽에 이 산과 이 가모가와라고 해가지고 교토에 가면 지금도 저 강에 오리떼들이 유유히 떠서 지나고 있는데 그 가모라고는 오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그 강이 있고 왼쪽에는 개천이라고 해서 카츠라 개는 이 개수나무 할 때 개자입니다만은 그러한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곳에 도시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라에서 건너갔던 사람들, 진씨, 하타시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주로 저기에 갈대가 우거져 있고 칡넝쿨이 얽혀 있던 그러한 곳을 개간을 해가면서 개간한다는 얘기는 제방을 쌓고 물을 끌어들이고 수전, 논농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논농사를 해가면서 길쌈을 하고 도자기를 굽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 교토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 200여 년 후에 수도가 옮겨가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하타시 이런 사람들이 세운 절 중에 고류지가 있어요. 교토에서 가장 오래된 절이고 이 광융사는 아마 교토에 가는 한국인들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서쪽으로 좀 치우쳐 있는데 가려면 이제 이 청수사라 해서 기요미즈데라라든지 이런 쪽은 자주 가는데 실제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저 광융사에 가서 이 하타시 진씨가 만든 진하승이라고 해서 하타 가와카츠라고 하는 가야의 신라인 이런 사람들이 지은 절인데 거기 안치되어 있는 불상이 예를 들면은 요 불상 어느 불상인지 아십니까? 요 불상은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금동미륵 반가 사유상이고 그 다음에 보는 요 불상이 바로 광융사에 안치되어 있는 목조탑이에요. 너무나 닮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 당시에 대개 한반도에서 신라 또는 백제에서 만들어서 건네졌거나 아니면 그 도레인들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많이 가는 기요미즈데라 대단히 이 기요미즈데라를 세운 사람도 백제계 사람이에요. 사카노 우에노 다무라마로라 해가지고 임신한 부인을 위해서 사냥을 나갔다가 이 부처님의 부름을 받고 살상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 세운 절이 이 기요미즈데라고 하는데 기요미즈데라 같은 경우는 교토에 가는 한국인들이 반드시 가는 그와 같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한데 또는 교토에 수많은 신사가 있어요. 교토 시내에 약 1600개의 절과 400여 개의 신사가 있는데 그와 같은 아까 말한 고류지도 그러고 기요미즈데라고 그러고 전부 다 세계문화유산에 지정이 돼 있고 가미가모 신사 요 밑에 시모가모 신사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세계유산에 지정이 돼 있고 이러한 것들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을 모시는 신사라고 하죠. 마츠오 대사 같은 것도 이 아까 말한 그 진하승 하타시 이런 사람들이 세운 것. 이 신사는 주로 술의 신을 요새 모셔요. 그러니까 전국에 술집 아줌마들이라든지 양조장 주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매년 거기 가서 장사 잘 되게 비는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신사라고 하는 것은 각각 전공이 다 따로 있어요. 잘 듣는 신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공부 잘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신에 가서 아까 말한 술 장사 잘 되게 하는 데는 거기 여기는 바로 후시미 이나리다는 장사 잘 되게 하는. 그래서 각종 기업들이 여기에 기진을 해요. 돌이 조그만 거 하나 세우는데 한 20만 행 정도 내요.
그런 것들이 수만 개가 줄비하게 있다.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 거라든지 교대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야사카 신사, 기온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모시는 신도 도레인들이 주로 했어요. 7월 중순쯤 되면 교토에서 소위 기온祭리라는 게 있어요. 일본의 3대祭리냐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한 300만 명이 모여요. 그 아까 야사카 신사에 들어있는 신을 태운 가마를 끌고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 건데요. 그러한 것들도 역시 도레인하고 관련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은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몇 차례 파동을 거쳐서 갑니다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일본의 고대 문명, 고대 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이상으로 크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마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